네, 안녕하세요. 스피드 잡스 PJ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비게이션, 스택 내비게이션 부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했던 거 잠깐 살펴볼까요? 내비게이션 점 내비게이트라는 함수로 내비게이션 페이지를 내비게이팅 했었죠. 근데 내비게이션 점 푸시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함수가 나와서 내비게이션 점 푸시와 내비게이션 점 내비게이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때 단순히 페이지만 이동하는 경우는 저희가 드물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어떤 값들을 넘겨서 어, 넘, 다음 내비게이팅 된 페이지에 어떤 넘겨진 값들을 표시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비게이팅을 할 때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법과 그리고 초기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 이런 예제를 했던 거죠. 예, 여러분도 잘 따라오고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음,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을 계속하게 되면 푸시가 되어서 계속해서 페이지들이 마치 노트처럼 위에 계속해서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넥스트 이전 해서 여러 번의 이전을 해야 홈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푸시로 페이지를 쌓았다 할지라도 팝투 탑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바로 홈페이지로, 지금 홈페이지는 웰컴이네요. 웰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닥스 페이지를 열고 보도록 할게요. 네, 파라미터 넘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다 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부분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흘러서 강의를 좀 마쳤던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음, 조금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use 이펙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use state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액트 JS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바로 청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use effect 부분과 use state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함수들을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어떻게 쓰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감지해서 어, 내비게이팅 된 페이지에서 그 이벤트를 감지해서 값을 뿌려주는 이 예제를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즈 이펙트랑 유즈 스테이트 부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페이지에 페이지 이동 말고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서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은 버튼을 만들고 유즈 이펙트 유즈 스테이트를 훅이라고 하거든요. 훅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훅으로 이동할 거고요. 훅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저희가 스택 내비게이트는 스택 스크린에
정의를 해줘야 되죠. 훅으로 정의했고, 컴포넌트는 저희가 물론 프로필 스크린처럼 같은 app.js 안에 함수를 선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설명하면서 분명히 코드량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다른 페이지, 다른 JS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훅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요.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훅.js CS도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고요. 기존의 app.js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지워지고 컴포넌트 작성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필요 없고요. 뷰만 선언을 하고 안녕하세요. 훅 테스트입니다. 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쓸데없는 임포트 부분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훅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익스포트 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훅 페이지로 내비게이팅 되기 위해서는 app.js 컴포넌트에 제가 훅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 밑줄 나온 거 보이시죠? 저희가 훅 컴포넌트를 임포트를 해주고 호출을 해야 에러가 나지 않겠죠? 네. 컴포넌트 밑에 훅이라고 저희가 JS 파일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훅을 컴포넌트 안에 스택 내비게이션의 컴포넌트의 훅을 임포트한 훅을 컴포넌트 속성에 넣었습니다. 네, 이동을 정상적으로 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훅 테스터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쭉 보면은 뭐 제가 설명을 해도 다 이해를 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 유즈 스테이트 부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은 리액트 JS 쓰면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스테이트를 관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함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 스테이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 초반에도 스테이트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리액트 JS를 찾아보시게 되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설명을 이어가자면 스테이트 어떤 값들을 저장하려고 할 때 그 값을 저장하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수형으로 선언하지 못했고요. 컴포넌트 클래스 기반의 컴포넌트를 무조건 생성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이 훅 페이지를
저희가 함수형으로 선언을 해서 호출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값들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클래스형으로 선언을 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클래스형은 어떻게 선언을 했을까? 똑같은 부분을 한번 클래스형으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한 다음에 훅 한 다음에 extend를 받고요. 그 컴포넌트를 상속을 받아왔어야 됐습니다. 받았어야 됐고요. 그리고 렌더를 선언을 하고요. 렌더 안에는 리턴으로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어떻게 클래스형으로 선언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페이지를 이동을 해서 아까 함수형으로 선언했을 때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훅 테스트입니다. 테스터죠. 입니다라고 나오네요. 네,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 위에 선언한 클래스형으로 선언한 이 훅 컴포넌트와 함수형으로 선언한 이 훅 컴포넌트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클래스 컴포넌트를 썼는지 말씀드리면 어떤 변수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님.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name이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혁 진 이렇게 좀 하게 되면 스테이트 값을 스테이트 점 왜 안 나오지? 또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죠? 스테이트 점 진이 아니라 네임이죠. 네. 안녕하세요. 진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값을 선언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좀 짜증이 났었던 게 뭐냐면
함수형 컴포넌트가 더 라이트하고 더 뭐 동작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오류가 날 확률이 적다. 그리고 뭐 퍼포먼스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책에는 많이 써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값을 초기에 설정을 하고 그 값들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름이 진이지만 뭐 어떤 뭐 경훈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컴포넌트를 클래스형으로 선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간단하게 지금 뭐 이름을 고친다고 하면 클래스 컴포넌트형에서는 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름 변경 이렇게 해서 this change name 네. change name 뭐 이렇게 해서 값을 뭐 바꿨었죠. 네. 그래서 this.set state 이거는 제가 아마 강의 초반에 좀 말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는 함수인 거죠. 뭐 줄이 안 맞네요. 기존의 네임을 경훈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훅을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넘어오면은 뭐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겼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진님. 지금 현재는 뭐 저희가 이름을 진이라고 하는 값으로 스테이트 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 찍혔지만 이름 변경을 누르게 되면 네, 경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뭐 디스전 change name 이 함수로 set state로 경훈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어렵게 함수형 뭐 성능이 좋지만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이용해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리액트는 이제 발전을 했고 이러한 퍼포먼스 면적에서 유리한 이런 함수형 컴포넌트를 계속해서 좀 사용하고 싶어 했죠. 사람들도 되도록이면 이런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었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use state라고 하는 이제 어, use state라고 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저희가 뭐 이름을 바꿨는데 use state를 사용해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이제 바꾸는 방법들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뭐 클래스 컴포넌트형에서는 뭐 컨스트럭터를 정하고 또 다른 뭐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이런 뭐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의 형식이죠. 뭐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 호출한 데서 다시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는 이 set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use state를 이용을 해서 한번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use state는 한번 저도 갑자기 또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즈 스테이트로 찾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똑같은 뭐 설명을 좀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셋 스테이트로 변경을 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힘들다. 소스가 길어지고, 그리고 클래스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뭔가 좀 무거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용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 뭐 한번 해볼게요. 네, 컨스트형으로 뭐 set name 변경하는 뭐 함수를 바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임포트를 해주고 유저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name은 지금 현재 지금 아무 값이 없는 거고요. 저희는 진이라고 하는 이 초기 값으로 아까 클래스형 컴포넌트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진으로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컨스트럭터에서 선언한 이 형식 컨스트럭터로 선언했던 그리고 정의했던 이 네임 값이 바로 찍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님. 바로 이 초기 값이 바로 네임에 설정이 되고 바로 네임 값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이렇게 스테이트 값을 유즈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걸 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을 변경하고자 하면 네, 여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set name으로 아까 경훈이라고 바꿨죠. 경훈이라는 거를 줘서 실행을 해라. 다시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경훈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딱 보시더라도 알 수 있는 게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길게 렌더도 선언하고 안에 리턴해서 뷰로 감싼 걸 리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보면 코드가 몇 줄 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심플하게 잘 나왔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보기로 했던 게 어, 네, 유즈 이펙트 부분이네요. 유즈 이펙트 부분은 한번 요거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세팅할 때 좀 유용하게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값들이 넘어왔는지 그 확인하는 이벤트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체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같이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죠. 제가 전에 찾았던 내용을 같이 보면은 뭐 되게 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사이트들 찾아보면 해당하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됐을 때 이 해당하는 이 컴포넌트가 실행이 됐을 때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온디드 마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라이프 라이프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실행되거든요. 뭐 컴포넌트 디드 업데이트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돼서 이런 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순차적으로 실행되면서 초기 값들을 세팅을 하고 받아오는 값들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를 정확히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몇 가지 라이프 사이클 함수들은 좀 디프리케이티드 지금 현재가 됐습니다. 뭐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세팅을 하고 뭔가 이벤트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하면서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로딩이 됐는지를 먼저 true를 해놓은 다음에 컴포넌트 기반에서 클래스 기반에서 어, 어떤 JS 값을 비동기적으로 가져와서 로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서 그 다음에 이 값들을 가져왔으면 지금 로딩이 됐다라고 펄스를 만들어서 다음 이 안에 있는 뷰 화면을 뭐 보여줘라. 가정값들을 유저스 뭐 가정값들을 뭐 전체적으로 뿌려줘서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값을 가져오고 뭐 다시 로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불편했던 거죠.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에서 뭐 호출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즈 이펙트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펑셔널 펑션 펑셔널 컴포넌트 컴포넌 펑션을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굉장히 좀 제가 바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요거를 그대로 그냥 좀 써볼게요. 지금은 제이슨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그냥 뭐 기존에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네, 서버에서 뭐 유저즈에 대한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봐. 그렇게 해서 제공해 주는 이 제이슨 데이터를 한번 뿌려주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뭐 요거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유즈 이펙트를 이용하면 너가 온디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설명이 길었지만 네. 그냥 똑같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즈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유즈 이펙트는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시켜주고요. 여기 있는 이 유저스 값을 제공하는 이 제이슨 형식의 유저스 값을 가져와서 유저스라고 하는 이 상수형 변수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유즈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유저스를 선언을 해줬고요. 이 유저스에 set 유저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네, 값을 넣어줬고 그리고 뭐 로딩도 뭐 넣죠. 네. 로딩을 대신 펄스로 바꿔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뿌려주려고 이제 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가져온 값을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예제는 아마 리액트 J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이티브에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플랫 리스트 안 나오네요. 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인 플랫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좀 값이 잘 뿌려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플랫 리스트로 지금 뿌리는 예제에서 그냥 가져와서 붙이는 겁니다. 네, 플랫 리스트에서 뿌렸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는 이 유저지에 지금 이 패치라고 하는 요 비동기 API를 통해서 가져온 유저스 제이슨 값을 우리는 set users로 유저스에 넣었기 때문에 이 유저스가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렌더 이 유저스에서 아이템 유저스에 있는 이 제이슨 이 값들 중에서 네가 얘네를 아이템에 담고 그리고 텍스트로 그리고 저희는 텍스트로 뿌릴게요. 그리고 아이템 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그냥 이름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하나하나가 지금 아이템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 이 패치를 통해서 지금 비동기적으로 가져온 제이슨 데이터에 우리가 플랫 리스트라고 하는 이 맵 형식의 유저즈를 데이터 소스로 가져오고 이 아이템 점 데이터로 가져오고 아이템을 렌더할 건데 아이템으로 파라미터를 받고 아이템 점 네임을 넣어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뿌려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아까 요 제이슨 데이터에서 가져온 이름들입니다. 예, 뭐 이제 뭐 지금 오늘 사실은 내비게이션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예제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제가 설명해 준 걸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봐서 한번 샘플을 자신만의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우리는 기존의 클래스 방식의 컴포넌트가 클래스 방식에서만 할 수 있었던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하고 어떤 초기 값들을 세팅할 수 있는 이런 예제를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요거 예제하려고 설명을 많이 드린 거죠. 되게 간단한데요. 그죠? 요거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좀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app.js에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있었던 이 app.js는 지우면 좀 아까우니까 좀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이 app.js 안에 이 예제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로 넘어가면 이 친구들이 제공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컴포넌트만 좀 가져오고요. 이제는 뭐 훅은 빼버리겠습니다. 홈 스크린하고 크레이트 포스트 스크린 이렇게 두 개의 스택 내비게이션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디폴트 앱에서는 저희가 내비게이션 부분만 카피해서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실행이 잘 되네요. 잠깐 소수 설명을 하자면 이제 뭐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내비게이팅 할 컴포넌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택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위로 쌓는다고 했고요. 홈에 있는 홈 스크린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가 가장 윗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홈 스크린을 가서 보면 create post 그 다음에 텍스트 값으로 포스트 값을 포스트 값을 찍네요. 근데 아직은 뭐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값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린으로는 create post screen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메인 스크린 안에서 메인 홈 스크린 안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create post 스크린으로 가서 해당하는 이 컴포넌트가 이제 보이는 거겠죠.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에러가 나네요. 텍스트 인풋이라는 컴포넌트를 안 넣네요. 네,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텍스트 인풋을 넣을 수 있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버튼, done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네,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done이라고 하는 이 버튼에는 내비게이션 홈으로 가면서 파라미터로 포스트 텍스트를 넘겼습니다. 포스트 텍스트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use state를 이용을 해서 포스트 스테이트를 선언을 했고 함수형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set post text 해당하는 텍스트 인풋 값이 들어갈 때마다 onChange 텍스트에서 set post text를 이 함수를 호출하고 지금 넣어주는 이 값들을 이 포스트 텍스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텍스트의 값을 우리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바로 홈 스크린 컴포넌트에 바로 되돌려주는 내비게이트입니다. 그래서 done을 누르게 되면 지금 포스트 값에 방금 제가 작성한 AA로 작성하고요. 방금 제가 작성한 이 값이 홈 스크린에 뜬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텍스트를 이 포스트 값으로 넘겼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기존의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이용했던 onDid mount, onDid 컴포넌트, 네, 거기서 이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use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route params 점 포스트 이 포스트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포스트 값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벤트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뷰단에서는 포스트 값이 있다면 포스트 값을 찍어라 라고 하는 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값이 넘어왔는지 뭐 확인 잠깐 해볼까요? 그냥 얼러트 간단하게 좀 찍어 보겠습니다. 뭐 값이 있으면 이제 찍히는 거겠죠. 라우트 점 파람스 점 포스트 넣을 필요가 없죠. 네. 네. 지금 create post 값을 넘어가서 방금 AA를 찍고요. done을 누르게 되면 값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route.param.post 값이 있을 때, 그래, 포스트 값을 찍어라 라고 하는 얼러트에서 지금 실행을 한 거고요. 요 이벤트 안에서 뭔가 값이 넘어올 때 다른 뭐 액션을 저희가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값이 넘어왔다면 그 값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뭔가 뭐 값을 내뱉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값이 넘어오지 않았을 때 틀렸습니다. 뭐 이런 얼러트를 띄울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요 형식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라우트.파람즈 포스트가 아니고 왜 물음표가 나왔지라고 이제 뭐 잠깐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에러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우트.파람즈라고 하는 아직 요 값이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포스트? 그러니까 값이 없다는 거죠. undefined. 값이 없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했었냐면 파란즈가 있으면
포스트 값을 찍고 아니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길게 좀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사망으로 하는 게 이제 되게 길고 코드를 보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음표 하나로 이렇게 이걸로 한 번에 좀 해결을 한 거죠. 네, 점을 찍어주고. 네,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설명하면서 약간 3000% 빠진 것 같긴 하지만 무언가 실전 프로젝트 같은 그런 내비게이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 그리고 유즈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내비게이팅으로 넘어오는 값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전 같은 그런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41분 흘렀네요. 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